공시를 알아야 투자가 보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연아입니다. 오늘도 기업들의 최신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공시투데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흥미진진한 공시 이야기와 함께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소식과 함께 경제 트렌드 쏙쏙 뽑아 알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시투데이 공투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10월 15일 화요일 12시 구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시장 흐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이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처음으로 43,000선을 돌파했고요. S&P 500은 5,859포인트 선에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은 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도드라졌는데요. 엔비디아는 이날 2.43%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ARM이 6%대 그리고 ASML이 3%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TSMC는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S&P 500 그리고 나스닥의 상승률을 상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은 IT 섹터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으로 유틸리티와 그리고 부동산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에너지는 이 오펙의 글로벌 원유 수요 감소 전망에 따라서 0.1% 하락하면서 유일하게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장 이렇게 미증시에서 유가 하락과 그리고 반도체 업종의 강세로 인해서 상승 출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먼저 코스피 예상대로 상승 출발하면서 현재는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12% 오르면서 262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10시 57분을 기점으로 그리고 기관은 장 초반 매수세로 돌아선 모습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 그리고 기관은 3거래일 연속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 금융투자와 보험, 투신, 연기금 등 다양한 주체에서 사들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총 상위주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투톱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83% 오르면서 19만 닉스에 도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간밤이 미증시 강세에 따라서 오늘 HBM 관련주들도 함께 오르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DI가 8% 그리고 미래반도체가 7.24% 그리고 IMT가 4%대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매수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2%대 강세를 보이면서 105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미증시 훈풍으로 인해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는 오름폭을 축소를 했습니다. 지금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0.06% 하락하면서 76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함께 팔아치우는 모습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쉬어갑니다. 2% 낙폭 그리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 2.8% 하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2.4%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주 쪽으로 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나 금리나 수혜 기대감으로 인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알테오젠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평가에 순매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또 향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0.13% 상승하면서 37만 9천 원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리가켄 바이오도 흐름 좋습니다. 일본 기업과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역시나 오늘 52주 신고가 터치했습니다. 12만 7,900원을 터치했는데요. 지금은 살짝 내려오면서 12만
44,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휴젤도 강한 모습입니다. 7%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에 올라온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 2차 전지 그리고 이 바이오 쪽의 수급이 반도체로 넘어오면서 반도체 투톱을 필두로 이 반도체 섹터가 오랜만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이수페타시스는 8%대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윗꼬리를 살짝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장대 양봉을 그려냈는데요. 이제 추세 전환점이 다가온 게 아니냐 이러한 기대감이 실린 가운데 이수페타시스의 공시가 발표가 됐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의 공시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태국의 인쇄회로 기판 판매업 업체 이수 에이펙스의 주식 86,700주를 약 35억 2,175만 원에 취득한다고 지난 14일 공시했습니다. 주식 취득 후 이수페타시스의 지분율은 85%가 되고요. 주식 취득 예정일은 내년 3월 31일인 걸로 밝혔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에 대해 국외 법인과의 전략적 제휴 목적의 법인 설립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수페타시스는 이번 계약으로 중저층 고다층 기판 기술을 지원하고 에이펙스는 제품 생산을 담당하여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양사는 클라우드 및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용 서버 스토리지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이번 계약에 대해 태국 내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늘어나는 하이엔드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공시 이수페타시스가 해외 시장 좀 전략을 강화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하이엔드 PCB 이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수페타시스가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와 함께 하이엔드 저조도 동박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조도 동박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이니만큼 이 협약에 대한 내용도 좀 궁금합니다. 네, 최근 고속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AI 가속기 그리고 서버, 라우터 등의 이 장비 기술의 난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서 고성능 그리고 고다층의 이 PCB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신호 손실이 적고 또 나노 표면 처리 기술이 접목된 이 초극 저조도 동박과 같은 핵심 소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수페타시스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와 하이엔드 저조도 동박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는데요. 이수페타시스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네트워크용 PCB에 사용되는 초극 저조도 동박을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로부터 공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두 회사는 이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실현하고 또 최근 이 하이엔드 PCB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초극 저조도 동박 개발 등 활발한 상호 교류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에 대해서 이 최창복 이수페타시스 대표이사는 이수페타시스와 20년 이상 거래를 유지해온 안정적인 동박 제조업체인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와의 협력을 통해서 첨단 기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협력 소식까지 한번 만나보고 왔는데요. 근데 증권가에서는 이수페타시스의 목표 주가를 좀 엇갈린 모습으로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 목표 주가를 상향한 증권가들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네, 먼저 상상인 증권은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견조한 수요와 그리고 판가 인상으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가 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52,000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상상인 증권에 따르면은 이 생산 능력 이상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적인 MLB 판가 인상을 유발하면서 하반기 인공지능 GPU향 물량 확대로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양산 중인 ABB에 이어서 OEM의 샘플 테스트 완료와 그리고 매출 발생이 기대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AI 워크로드가 증가하고 비용 효율성, 또 운영 효율성, 또 대역폭 확장성을 고려해서 이 데이터 센터 내 네트워킹 솔루션을 이더넷으로 대체하기 위한 전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하반기 네트워크 고객사양 800GBps 스위치 및 라우터 양산이 시작되면서 실적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SK증권에서도 이 이수페타시스가 본사에 이어서 중국 법인 실적도 개선이 될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72,000원으로 올려잡았는데요. SK증권에 따르면은 중국 법인은 상대적으로 공급 단가가 낮은 이 중저층 MLB 기판을 생산을 하는데 제품 믹스와 판가에서 변화가 감지된다면서 이 중국 법인의 매출에서 고다층 기판을 사용하는 서버 고객사들의 비중도 9%에서 75%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이 된다면서 하반기부터 신규 서버 고객사향 공급 확대로 가동률 상승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미 고객사들의 영업 확장 그리고 기술 변화를 통한 MLB 고사양화와 캐파 전환을 통한 이 평균 판매 단가 상승이 관측이 된다면서 오공장 투자는 원활한 고객사 확대와 또 MLB 산업 내 고부가 적층 하이브 기판 점유율 선점을 위해서 필연적이고 또 추가 증설이 시작이 되게 된다면은 QA 성장이 예상된다고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MLB 기판의 공급 부족이 AI 가속기에서 통신 장비, 서버 장비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는 글로벌 AI 고객사와의 매출 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라면서 매출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향후 공급을 준비 중인 제품들의 퀄과 그리고 샘플 진행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증권가에서도 이 AI 인프라 수요 증대에 따른 매출 증가를 예상하는 전망들이 우세한 모습인데요. 업계 관계자는 MLB의 이 평균 판매 단가 상승 사이클이 예상보다 가파르다면서 이 TPU 6세대 중심의 고부가 제품 물량 증가와 동시에 이 고스펙 네트워크형 물량 회복세까지 관찰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목표를 상향한 그 증권가의 전망까지 들어보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앞서 지금 공시가 나온 만큼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11%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 이와 반대로 KB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향을 하게 된 걸까요? 네, KB증권은 지난달 25일 이 이수페타시스의 인공지능 모멘텀 약화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75,000원에서 6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KB증권에 따르면 이수페타시스의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94억 원으로 이 기존 예상치인 330억 원 대비 감소할 것이라면서 이 구글을 포함한 주요 고객사들의 제품 샘플링 요구와 또 제품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요소 영향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는 기존 1,170억 원에서 1,130억 원으로 3.1% 하향을 했고요. 또 아울러서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도 1,940억 원에서 1,870억 원으로 3.5% 내려잡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 주가는 2025년 예상 실적 주가 수익률 기준 16.3배로 이 밸류에이션 부담은 낮아지고 있고요. 또 이 고다층 인쇄회로 기판, 이 MLB 기술 변화와 또 네트워크 관련 고부가 비중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수페타시스의 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코스피 기업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스피 기업은 롯데쇼핑입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생활을 좀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쇼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통 부문에서요, 신세계 이마트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공룡 기업입니다. 우선 이 롯데쇼핑에서는요, 롯데백화점이 국내 60개점이 있고요. 해외에서는 4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롯데마트는 국내 111개점 그리고 해외 64개점이 있고요. 이 밖에 롯데슈퍼와 또 롯데홈쇼핑, 롯데하이마트, 롯데컬처웍스, 이 롯데시네마 영화관까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롯데쇼핑이요, 유통업계 최초로 밸류 공시를 진행하고 주주가치 제고에 나섰습니다. 이 주주 환원율 확대와 또 최소 배당금 정책들과 함께요, 2030년까지 중장기 계획에 나섰는데요. 밸류 계획에 대해서 이 투자자들의 소통 일환으로 인해서 지난 10일에는요, CEO IR 데이를 개최를 했습니다. 김상현 롯데쇼핑 대표이사 부회장은요,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롯데쇼핑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먼저 이 회계 연도 2024년도부터 2030년까지의 기업가치 제고 밸류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자세한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롯데쇼핑이 제시한 주주 환원 정책은 주주 환원율 확대, 최소 배당금 정책 실시, 그리고 배당 절차 개선, 그리고 중간 배당금 지급 검토 등입니다. 선진적인 배당 정책과 전향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도입하면서 주주 가치를 높이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라는 목표입니다. 롯데쇼핑은 주주 환원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35%로 확대하고 상장 이후 처음으로 주당 3,500원의 최소 배당금 정책을 시행합니다. 배당 절차를 개선해서 현재 절차인 이 개말 이후의 배당 확정 방식을요, 선 배당액, 후 배당 기준일 확정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주주 친환 정책으로 인해서 이 투자자들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요.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겠다, 회복해 나가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1회 지급하고 있는 배당금을 분할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가이던스로 2030년 매출액을 20조 3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을 1조 3천억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해외 사업 매출액을 3조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도 공개했는데요. 또 ESG 추진 전략으로 해서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소, 그리고 2040년까지 전 사업장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서요, 넷 제로 달성을 제시했습니다. 네, 롯데쇼핑이 이렇게 유통업계 최초로 또 밸류업 공시를 한 건데요. 1주당 최소 3,500원을 배당할 것이다라는 점도 눈에 띄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본업에 대한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마켓 리더십을 강화하고요, 그로서리 사업 가속화와 또 이커머스 사업 가속화, 그리고 자회사 턴어라운드 달성까지 핵심 추진 전략을 내놨습니다. 롯데백화점은 특히 주요 점포 리뉴얼을 통해서요, 핵심 상권에 대해서 마켓 리더십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본점과 또 수원점, 인천점을 단계적으로 리뉴얼을 했습니다. 또 롯데마트와 슈퍼는 각 사업부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해서요, 국내 넘버원 그로서리 시장으로의 성장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는데요. 롯데마트 은평점 그랑 그로서리 이 성공적인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요, 신선식품 전문 매장으로 전환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롯데마트는요, 영국의 오카도와 추진하고 있는 이 그로서리 사업도요, 통합 운영을 하면서 국내 그로서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이커머스에서는요, 패션과 뷰티, 아동 명품 등 버티컬 전문물로 입지를 강화할 예정인데요. 그룹사에 대한 역량을 활용한 이 상품 기획과 또 개인화된 마케팅 강화에 집중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내실 중심의 경영을 실현해 나가겠다라는 전략까지 밝혔습니다. 또 하이마트와 홈쇼핑, 컬처웍스 등 이 자회사들을 앞으로도 좀 수익성 턴어라운드를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시행합니다. 또 신성장 동력 사업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먼저 해외 사업으로는요, 동남아시아 사업 확장을 통해서 조직 구조를 재편하는데요. 동남아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인터내셔널 헤드쿼터 조직을 구성해서 사업을 확장을 합니다. 이 IHQ 역할은요, 현재 이 동남아 주요 법인들을 소유하고 있는 싱가포르 홀딩스가 맡게 됩니다. 리테일 미디어 네트워크 사업 본격화를 통해서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데요. 실시간으로 가격 비교를 할 수도 있고요. 자동 발주 시스템 등 이 유통업에 특화된 AI 기술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을 내걸고 있는 가운데 10월 초에는 또 초대형 이 쇼핑 행사를 열기도 했었습니다. 흥행이 엄청났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5일 동안 열렸는데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 초대형 쇼핑 행사 광클절을 진행을 했습니다. 5일 동안 500만 명이 몰리면서 흥행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요. 7회째를 맞는 이 광클절은요, 혜택의
쇼핑의 선을 넘다 이 크레이지 광클절이라는 컨셉을 사용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쇼핑 지원금 300억 원을 풀었고요. 브랜드 30개 파격 조건, 그리고 모바일 타임 특가, 그리고 사은품 규모를 10배 이상 확대를 하면서 차별화된 쇼핑 혜택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대급 행사로 인해서 혜택을 누리면서 행사 첫날부터 이 롯데 홈쇼핑의 공식 모바일 앱에서는요, 일일 평균 방문자 수가 2배 수준으로 늘렸다고 하고요. 특히 이 TV 홈쇼핑 부분에서는요, 아무래도 주요 고객층이 중장년층이니만큼 트롯 콘서트 초대권과 그리고 사은품 마케팅이 적중이 되면서 4060의 신규 고객이 늘었다고 합니다. 또 구매 건수 또한 평소 대비해서 60% 이상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또 역대 브랜드 30개를 중심으로 해서 할인과 또 추가 구성, 사은품까지 알뜰 쇼핑에 대한 혜택을 선보인 결과 매진 사례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롯데홈쇼핑 채널 본부장은요, 이 초대형 쇼핑 행사 광클절에 좀 고객들이 몰리면서 기대 이상의 흥행을 이어갔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남은 기간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쇼핑 지원금과 또 고객 맞춤형 사은품과 함께 이 합리적인 가격대 상품을 선보이면서 많은 분들에게 좀 많은 만족스러운 쇼핑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행사는 좀 흥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 유통업계 업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또 이 실적이 그렇게 좀 잘 나올 수 있을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증권가들은 이번 실적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내다보고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먼저 한국투자증권의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롯데 쇼핑의 상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7%, 또 영업이익이 4.1% 각각 감소할 것으로 좀 전망을 했습니다. 매출은 시장 기대치를 4.2% 밑돌지만 그래도 영업이익만은 기대치에 부합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 목표 주가 9만 원으로 제시했고요. 또 투자 의견을 기존대로 유지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CEO IR데이를 통해서 소통과 또 선제적 밸류업 공시는요, 신뢰도를 높이는 데 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내수 경기만 좀 회복이 된다면 롯데쇼핑의 주가는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삼성증권도 살펴보겠습니다. 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이 롯데쇼핑에 대해서 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실적 회복이 좀 선행돼야 된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목표가를 7만 4천 원으로 정했고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했습니다. 좀 이 가운데 이 최소 주당 배당금 3,500원이 또 정해진 만큼 현 주가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수익률이 5.5%를 보장한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롯데쇼핑 스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니까요. 지금은 0.31% 소폭 하락을 하면서 63,300원 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두 주 환원 정책 발표 이후에 좀 주목을 받으면서 이 발표가 된 11일에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좀 동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고요. 이날에는 5% 가까운 강세 흐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이렇게 실적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서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롯데쇼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살펴본 기업들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의 공시 요약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태국의 인쇄회로 기판 판매업 업체 이수 에이펙스의 주식 86,700주를 약 35억 2,175만 원에 취득한다고 지난 14일 공시했습니다. 주식 취득 후 이수페타시스의 지분율은 85%가 되고요. 주식 취득 예정일은 내년 3월 31일인 걸로 밝혔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에 대해 국외 법인과의 전략적 제휴 목적의 법인 설립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수페타시스는 최근 고속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AI 가속기, 서버, 라우터 등 장비의 기술 난도가 점차 높아지며 고성능, 고다층 PCB 제품 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달 23일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와 하이엔드 저조도 동박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수페타시스에 대해 영업 레버리지 효과와 중국 법인 실적 개선, 예상보다 가파른 MLB 평균 판매 단가 상승 사이클로 인해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KB증권은 AI 모멘텀 약화로 목표 주가를 하향하기도 했습니다.
롯데쇼핑 공시 요약입니다. 회계연도 2024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업가치 제고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롯데쇼핑이 제시한 주주 환원 정책은 주주 환원율 확대, 최소 배당금 정책 실시, 배당 절차 개선, 중간 배당금 지급 검토입니다. 선진적인 배당 정책과 또 전향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도입해서 주주 가치를 높이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롯데쇼핑은 주주 환원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35%로 확대하고 상장 이후 처음으로 주당 3,500원의 최소 배당금 정책을 시행합니다. 현재 연 1회 지급하고 있는 배당금을 분할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가이던스로 2030년 매출액을 20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을 1조 3천억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해외 사업 매출액을 3조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공개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 올라온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그리고 최근에는 이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 파업의 영향으로 인해서 의료 AI 그리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AI 헬스케어 기업인 노을이 이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발표를 하면서 전일장에서는 두 자릿수대의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냈는데요. 그럼 먼저 어떤 공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 헬스케어 기업 노을은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유통업체와 인도네시아 내 종합병원 및 검진센터 등에 노을의 AI 기반 혈액 분석 솔루션을 향후 3년간 독점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4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로 계약 금액은 총 21억 원으로 밝혔습니다. 네, 노을 이 공시로 인해서 오늘도 잘 가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3.8% 상승하면서 3,675원 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AI 기반으로 혈액을 분석하는 솔루션, 마이랩 어떤 제품일까요? 네, 마이랩은 전 세계적으로 6억 8천 건 이상 시행되는 이 말초 혈액 도말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혁신 제품인데요. 대형 및 그리고 중소형 진단 검사실을 모두 커버하는 퍼스트인 클래스 제품입니다. 현재 아시아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노을에 따르면은 이 마이랩은 형태학적으로 비정상적인 혈액세포를 구별해서 이 각 세포의 디지털 이미지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혈액검사의 전 과정이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진단 검사실의 규모에 상관없이 정확도 높은 검사 결과를 일관되게 제공한다고 하고요. 또 이 장비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설치와 유지 보수에도 용이하다고 합니다. 또 디지털 병리 환경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숙련된 인력이 많이 필요한 이 혈액 검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는데요. 결과를 원격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도입하는 많은 국가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노을 임찬양 대표는 마이랩은 FDA 승인 획득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향후 백혈병을 비롯한 각종 혈액암 진단 영역으로 연구개발 및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을 힘쓸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이랩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또 노을이 WHO가 인정한 AI 암 진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이 기술 어떤 기술일까요? 네, 특히 이 자궁경부암 진단 솔루션 부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노을은 WHO 산하 기관의 인정과 권고를 받은 인공지능 암 진단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노을의 자궁경부암 AI 진단 솔루션은
혈액 검사와 그리고 암 진단에 활용되는 AI 기술로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특히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세포 이미지를 분석하고 또 암세포나 이 질병의 초기 단계를 탐지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국제의약품 구매기구가 최근 발간한 2024년 기술 보고서에서 이 노을의 AI 솔루션은 자궁경부암 진단에 적합하다는 그러한 권고를 받았고요. 또 이는 이 세계적인 진단 기업인 로슈와 또 홀로직의 제품과 함께 선진국 시장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솔루션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노을은 자궁경부암 AI 진단 솔루션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크게 강화하게 됐고요. 또 기술력 또한 이 글로벌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노을의 이 자궁경부암 AI 진단 기술은 혈액 검사와 또 말라리아 진단에도 적용이 돼서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다목적 솔루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말라리아 진단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미국과 또 유럽에서도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큰 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말라리아 진단 제품의 선진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도 합니다. 노을의 AI 진단 기술은 이미 유럽 CE 인증을 받아서 여러 해외 지역에 공급이 되고 있고요. 또 현재 미국 FDA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 등 이 선진 시장에서 매출 성장과 그리고 수익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특히 WHO의 자궁경부암 관련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가 됨에 따라서 이 AI 진단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노을의 AI 진단 기술 굉장하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는데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솔루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진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다는 점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세안 시장에서 잇따라서 AI 의료기기 시판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좀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노을은 이 AI 기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및 카트리지가 인도네시아 보건국으로부터 의료기기 시판 허가를 획득했다고 지난 4일 밝혔는데요. 이는 노을의 혈액 분석 제품에 대한 아세안 대상 국가 대상 첫 시판 허가라고 합니다. 현재 노을은 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국가 중에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 대상 시판 허가를 확보했고요. 태국과 베트남 등 타 주요국 인증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지리학적 특성상 원격 의료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부 주도로 시행 중인 이 보건 시스템 혁신 계획에 절대 호중구 개수 증대가 포함이 돼서 백혈구 그리고 적혈구, 혈소판 등 이렇게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 검사 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현지 언론이 더 자카르타 포스트에 의하면은 2010년 2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 인도네시아의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25년까지 18배 이상인 3,63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시판 허가는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의료기기 규제가 강화된 상황 속에서도 확보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큰데요. 이에 대해서 이 김태환 노을 최고 사업 책임자는 인도네시아는 모든 의료 분과 진료 서비스를 원격으로 제공하는 국가로서 이 600% 이상의 원격 의료 시장 성장률을 보일 정도로 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기 때문에 이 제품의 연착륙이 기대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인도네시아가 원격 의료 시장에서 시장 성장률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을 알 수가 있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의료 AI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세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 AI 시장 규모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좀 전망도 해주시죠. 네, 이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은 글로벌 AI 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1,88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250조 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켓앤마켓에 따르면은 글로벌 AI 신약 개발 시장 규모의 경우에는 2028년에 이 49억 달러, 한화로는 약 6조 8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AI 의료 행정 업무를 자동화하고 또 진단과 치료 계획을 지원하며 환자 모니터링을 통해서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는 등 이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요. 이에 따라서 헬스케어 분야를 포함한 미국의 AI 의료 시장 규모는 2023년에는 약 97억 달러, 그리고 2024년부터 2030년까지는 예측 기간 내 연평균 35.8%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중동에서도 이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세가 도드라지고 있는데요. 사우디 의료기기 시장은 2026년까지 연평균 4.6% 성장해서 26억 1천만 달러, 그리고 약 3조 5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한국 기업에서도 이 사우디 의료 시장은 증가하는 수요와 그리고 정부의 이 적극적인 투자에 힘입어서 유망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노을의 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코스닥 기업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고려제약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고려제약은요, 1982년에 창립을 했고요. 대한민국 대표 감기약 하벤 등 좀 일반 의약품부터 오리지널 뇌 기능 개선제인 뉴로메드를 필두로 해서요. 치매와 뇌졸중 그리고 파킨슨 등 중추성 신경계 질환을 비롯해서 좀 다양한 질환의 전문 의약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고려제약에 대한 이제 공시가 또 나왔는데요. 자세한 공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제약은 자사주 4,730주에 대한 처분을 완료했다라고 공시했습니다. 1주당 처분가액은 5,040원이며 처분가액 총액은 2,389만 원 규모입니다. 처분 목적은 퇴직자 인센티브 자사주 지급입니다. 이렇게 자사주에 대한 공시가 나왔는데요. 오늘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온 모습입니다. 이 고려제약 시가총액은 550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이 자사주 취득에 대한 공시 그래도 호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 사실 고려제약이 최근에는 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사주 처분이 그래도 좀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주가가 막 가지는 못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려제약이 자사약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해서요. 약 1,000명의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나 또 수억 원대의 현금 제공을 한 의혹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을 해서요. 경찰이 총 279명의 의사를 입건을 했는데요. 이 경찰은 리베이트 자금을 대리 전달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이 의약품 판촉 영업자 7개 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후에 이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그 고려제약의 임직원 2명을 좀 구속해서 지금은 면한 상황인데요. 담당 부장판사의 말에 따르면요. 이들에 대해서 이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고 주거와 가족관계 등의 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이 취재진에 앞서 이 두 사람은요. 의사에게 돈을 주거나 골프 접대를 한 게 맞느냐 아니면 해당 행위를 불법인 것은 좀 알았느냐라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리베이트 규모를 보니까요. 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대체로 의사들에게 현금이나 금품을 주거나 골프 등 좀 접대를 하는 방식으로 또 이루어진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요, 지금 16개 의약품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리베이트 관련 세무 조사를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또 탈세 행위가 심각한데요. 아무래도 건설, 또 의약품, 보험, 중개 등을 대상으로 해서 세무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에 의대 정원 관련된 정부와 또 의료계 의정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려제약을 필두로 해서 신풍제약과 또 동국제약, 하림제약 등 제약사들이 좀 대거 좀 세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약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 강도 높은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를 통해서 의료계에 압박을 넣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불법 리베이트 정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요, 이 회사의 주요 품목들의 판매 정지에 대한 처분이 있을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정지가 되면 급격한 실적 저하까지 올 수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다수의 의사가 입건이 된다면 영업 측면에서도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경영 악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도 또 투자 판단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또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될지 계속해서 뉴스를 팔로잉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사실로 판단이 된다고 하면 좀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현재 이 고려제약의 실적은 또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이번 고려제약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요, 올해 상반기 매출 원가가요, 1,195억 원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9억 원 대비 15% 줄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원가율도 감소를 했습니다. 또 2분기로 한정 지으면요, 매출 원가가 85억 원이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5억 원 대비 26.3%가 감소했습니다. 이 고려제약의 실적 흐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보자면요, 최근 수년간에는 이렇게 안정적인 성장과 견조한 수익성을 내왔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CNS 시장 확대가 이 외형적인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요. 2018년 당시만 하더라도 이 매출액이 520억 원에 머물렀던 것이 2020년에는요, 668억 원, 그리고 2021년에는 745억 원으로 점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800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이르렀고요. 지난해 매출액은요, 814억 원으로 성장세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영업이익도 살펴보면요, 2018년 35억 원에서 2020년에는 110억 원까지 불어났고요. 또 2022년에는 143억 원, 2030년에는 180억 원까지 성장 흐름을 타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018년에 6.73%에서 지난해 22.11%까지 치솟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반 상승한 반면 지금 현재 연구 개발 비중이 좀 내리막길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4.98%에서 2022년에 4.39%, 지난해에는 3%대로 떨어졌습니다. 3.48%에 이어서 올해 1분기에는 3.02%로 낮아졌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실적이 좋았었던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매출 실적과 또 영업이익까지 악재 겹치면서 함께 내리막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고려제약 이렇게 좀 실적을 꺾였다는 모습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또 이렇게 좀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기록했었던 약품도 또 판매가 중지되는 사건도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 고려제약의 제품 실적이나 또 연구는 또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매 초기 단기에 사용할 수 있는 유로메드 품목이 임상 재평가 실패에 따라서 지난해 2월에 영업 정지가 됐습니다. 지난해 유로메드 품목의 매출액은 이 고려제약 연간 매출액의 14.33% 차지하는 그런 주요 품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약국을 거쳐서 판매가 좀 완료가 됐고요. 매출로 확정된 물량도 많았고 회수와 폐기가 될 물량은 좀 많지가 않아서 매출 타격에는 그래도 크지 않게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좀 그 매출 비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던 약품이 영업 정지가 된 만큼 그래도 좀 불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파악해 볼 수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고려제약의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3에서 4%에 불과한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연구개발비가 전체 매출에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 올 상반기 연구개발 비중은요 2.77%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연구개발 비중이 이제 2% 안쪽으로 내려왔다는 점도 좀 심각하다라는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22년에는요 3건의 연구개발 중단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위 식도 역류 질환, 미란성 식도염 적응증 이 약품은요. 원가와 또 개발 비용 대비해서 동일 효용의 그 타사 경쟁 상품과 좀 상품성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연구 개발 중단을 택하게 됐고요. 또 신경병 증상 통증 치료제는요. 서방용 제재로 인해서 제재 개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또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에 대해서도 유용성을 입지 못한 이 옥시라세탐이라는 성분 제제가 이 퇴순 수순을 밟으면서 고려제약의 이 유르메드정 그리고 유르메드 시럽 등 역시나 지난해 2월에 판매가 중단이 됐습니다. 고려제약은요,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또 사업 다각화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이 산액 복합제에 대한 매출 증대를 위해서 이 내용액제 생산 라인을 좀 증설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하반기에는 생산 캐파는 현재 수준보다 2배 이상 확대될 예정이다라고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안심시키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구개발 부분에서는요. 쇠비 이름 그리고 널페 등 이 정부의 국책 사업을 통해서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원료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 쇠비름은요. 기존의 이 배변 습관 개선을 기능성을 또 넣은 만큼 장관 면역에 대한 개선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후에는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한 신약을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널페는요, 이 바다에 사는 갈조류인데요. 세포와 동물 실험에서 인지 능력에 대한 개선에 대한 효과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개별 인정형 또 원료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외에 개발 가능한 가용화된 커큐민은 이 레스큐민의 상업화까지 진행 중이다라는 말까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항혈전 이 복합제에 대한 연구 개발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또 파악해 볼 수 있으면서 이 연구 개발을 그래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좀 잇따른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 고려제약인데요. 그래도 성장 모멘텀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뉴스 팔로잉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제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살펴본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을의 공시 요약입니다. 온디바이스 AI 헬스케어 기업 노을은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유통업체와 인도네시아 내 종합병원 및 검진센터 등의 노을의 AI 기반 혈액 분석 솔루션을 향후 3년간 독점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4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로 계약 금액은 총 21억 원으로 밝혔습니다. 노을의 AI 기반 혈액 분석 솔루션 마이랩은 전 세계적으로 약 6억 8천 건 이상 시행되는 말초 혈액 도말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혁신 제품으로 현재 아시아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노을의 자궁경부암 AI 진단 솔루션은 혈액 검사와 암 진단에 활용되는 AI 기술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은 혈액 검사와 말라리아 진단에도 적용돼서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 대해 진단할 수 있는 다목적 솔루션으로서 미국 FDA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려제약 공시 요약입니다. 자사주 4,730주에 대한 처분을 완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1주당 처분가액은 5,040원이며 처분가액 총액은 2,389만 원 규모입니다. 처분 목적은 퇴직자 인센티브 자사주 지급입니다. 고려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사약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약 1,000명의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 수억 원의 현금 등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해서 경찰이 총 279명의 의사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리베이트 자금을 대리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약품 판촉업자 7개 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후 압수물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리베이트 정황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이 회사의 주요 품목들의 판매 정지 처분에 따라서 급격한 실적 저하가 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또 다수의 의사가 입건이 된다면 영업 측면에서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쓸 수 있을 만큼 경영 악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준비한 공시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기업 공시와 소식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투데이 다시 보기는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공시투데이는 내일 12시에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